최근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금일 13%가 넘는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개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체적인 종목들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의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최저점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화이팅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나진 않겠지만은 지금 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더 다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투자에 정말 잘 되시기를 주식 사이클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보다는 우리 같이 힘내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응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가 이제 고점 대비 오늘 27% 이상 빠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좀 내려온 상태고, 주봉 장트로 보더라도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낸다면은 6,000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이 밑꼬리를 음봉으로 잡고 또 다시 한 번의 음봉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금 기존의 이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고, 아직까지 좀 감해다고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닉스 레버리지와 관련된 두 종목의 수급이 여전히 집중되는 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증시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20년도, 21년도 때 이렇게 내려갔던 이유들, 17년도, 18년도 때 내려갔던 이유들, 분명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반영이 되고 나서부터는 결국엔 시장의 반등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이렇게 시장의 고점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공포막이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M2 통화량이 는 것도 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대부분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었고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즉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산업이 좋을 때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산업이 안 좋아지면 이익이 감소되면서 이런 박스 양상으로 전개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 사이클 산업으로 산업이 좋을 땐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의 고점을 만들고 다시 산업이 내려가면서 조선업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중국이 많은 공급을 하면서 정말 유상증자까지 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존의 이 사이클 틀을 우리나라 산업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고평가를 받지 못하고 매번 저평가를 받았던 시점에서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근데 AI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초고압 변압기도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된 전력 전선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지고 있고요. SMR 원전, 우리나라가 과거에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던 산업들이 다시 한 번의 릴레이팅 재평가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까지 가져오면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우리나라가 정말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세계 1위 영업이익이 바로 삼성전자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계 1위가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게 정말 좋은데, 아쉬운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딱 우리나라에 두 종목밖에 없었고, 대체적으로 이 두 종목 대비 다른 종목들을 다 합쳐도 이 두 종목보다 사이즈가 작다라는 거죠. 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수급이 쏠렸고, 물론 이 두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뭐 했습니까? 바로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또 금융위에 정책실장님이 오케이 하면서 여기에서 변동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 하필이면 그때 이제 레버리지까지 ETF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또 레버리지 ETF다 보니까 매도가 되면 또 종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이게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미국 증시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환율이 지금 이제 1,561원을 찍고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 번의 반등을 보려면 금리가 인상하는 게 상당히 좋다. 오히려 금리가 인상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에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일본과 한국의 지금 통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어가 되면은 미국으로 갈 자본들이 다시 한 번에 글로벌 자금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는 7월 중순에 일단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적인 것들이 사상 가장 중요하고요. 이 매크로적인 결국에는 날씨죠, 날씨. 이 날씨 안에 또 뭐 산업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종목들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종목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고, 정말 이 종목 하나에 물론 세력들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뭐 다 연기금도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매크로가 방향이 다시 한 번에 돈이 풀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고 아무리 좋은 산업과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당연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최근에 강조한 거 뭐였습니까?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고금리입니까? 지금 고금리여가지고 너무 힘듭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돼가지고 21년도, 22년도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인플레이션 심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과거 3년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시장에 하락을 만드는 것보다 심리라는 거 심리. 모두가 돈을 벌 것 같아는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매수해야겠다. 드디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뉴스에 언론에서 다 하락하고 문제다라고 하니까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신용장고가 높은 시점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탈출하자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크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바닥이 오고 다시 한 번에 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 변수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20년도 이때는 뭐라고요? 고금리 때 당연히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FOMC에서. 당연히 실적도 꺾이고 이때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많이 죽었었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미중무역 분쟁이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규제가 계속 생기면서 당연히 수출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중국에 동시에 수출을 해서 다 높은 비중이었는데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19년도 7월에도 일본과의 분쟁 때문에 특히나 일본 부품 업종을 우리나라가 받아가지고 그런 부품도 섞어가지고 수출하는데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20년도 코로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 방역을 하고 거리 두기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얇은 침체가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침체가 왔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실질적으로 좋지 못하지만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출 국가입니다. 이 수출 국가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물론 특정 업종에 집중된 게 문제지만은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신지는 더 많은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사이클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돌다가 여기를 상단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은 새로운 걸 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과거에 익숙하던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점 찍고 다 망하는구나, 이제 뉴스에서도 그렇고 다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또 내가 최저점 손절이 되고 그 물량을 세력 기관 외국인들이 가져가면서 다시 한 번에 고점 상단을 뚫을 때 그때 또 물리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절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용 미수를 쓰면 당연히 부담이 더 최고. 앞으로 신용 미수와 관련해서 반대 매매가 아침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도 분명히 아침에 반대 매매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나와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전략은 뭐예요? 투매를 받아야 된다. 투매를 받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을 일단 두고 추세가 꺾인 종목은 일단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걸 불타기 하면서 오히려 물린 종목 중에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종목에 불타기를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최근에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세력이나 기관들이 뭐 매집을 했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면은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돈을 적은 돈으로도 다시 한번 상단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반대로 세력 기관들이 매수를 했어도 추세가 무너졌으면 지금처럼 이제 거래대금, 시장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번대로 이렇게 와야 될 차례가 바로 오겠냐고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길어지겠죠.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올라간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넣어놓고 시장 안 좋으니까 매매 안 하겠다가 아니라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최소 하루에 5%든 10%든 수익을 내서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종목 뭐였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금호건설에 대해서 눌림목 14,000원짜리에서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수익에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14,000원 저가를 찍고 2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드린 이 가격도 맞잖아요. 14,000 라인에서 투매 나오고 여기에서 반등이 22% 나왔대, 22%.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매매했으면은 최소한 5% 10% 정도는 챙겼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넉넉고 내 종목이 언젠가 올라오겠지, 뭐 세력들이 기관들이 샀으니까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가져가고 반대로 추세가 무너진 것들을 거기다 추가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유시기가 더 길어지고 물량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도 쉽게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를 해야 되면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시기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제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세력들이 샀으니까 어떻게든 뭐 세력이 뭐 아직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가져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세가 사라져 있고 아직까지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면 그 종목은 계속 끌고 가서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거를 나중에 살릴 생각하셔야 되고,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은 물타기 하다가 여러분들 묵은지처럼 2년, 3년, 4년, 5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이 보유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한 번의 시장 회복기에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과 죽여놓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불타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가 살아있는 건 제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추세가 죽은 종목은 제가 X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추세에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개의 추세를 깨면은 하락 추세로 바뀐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만히 맞는데 지금 두 개의 추세를 깨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깨더라도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지, 아니면 이대로 빠지면서 지금 보이시는 검은색 선이 200선인데요. 200선 깨고 내려가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200선까지 가더라도 여기를 돌려놓고 다시 회복을 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삼성전자 불타기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감해도 영역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부근까지 왔다가 깨지 않고 돌렸는데 지금 감해도가 더 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깨지기 직전의 차트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흐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SK하이닉스 추세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네, 지금 감해도는 나왔지만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두 개의 추세들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감해도 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세를 돌려놓으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 가능성이 높겠지만 깨면은 맥시멈 뭐 200선까지 내려간다 하면 이제 이때 200선을 내려가는 지점이 시장의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시총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SK하이닉스가 100만원 부근까지 200선 부근까지 내려가는 케이스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총 상위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고 깨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서는 감해도가 나오고 두 개의 추세는 여전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추세를 깬 종목 뭐였을까요? 최근에 설명드렸지만 이것처럼 현대차 두 개의 추세를 깨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200선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200선에서 버텨주고 있죠. 자, 앞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전개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현대차처럼 200선 지지받고 다시 돌려놓는 그런 구간 보이면서 지금 최저거래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가격 조정 마무리된 걸로 보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는 추세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서산은 추세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었던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추세선 구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LG엔솔. 자, LG엔솔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두 개의 추세를 깨버렸죠. 네, 두 개의 추세를 깨면서 지금 이렇게 돌려놓다가 다시 한 번에 깨지고 저항 맞고 두 개의 추세를 깨면서 200선이죠. 200선 검은색 선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계속 200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해도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감해도가 나오고 200선 깬 종목은 회복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200선 밑에서 노는 LG엔솔이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겠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물타기를 하고 불타기를 할 종목이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좋고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게 제일 먼저 매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것부터 산 다음에 그 추세가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대로템은 추세가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 볼게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24년도 12월에 감해도가 나오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0선을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추선을 돌려놨습니다. 자,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놨던 지점을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했던 벽이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추세가 상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점보다 아까 전에 지금 보여드린 이 현대롯데처럼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현대차,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이렇게 깨더라도 이런 지지를 받고 돌리는 지점, 돈이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오죠. 이런 지점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불타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 매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뭘까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거의 15%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도 된다고 설명드렸을까요? 두 개의 추세를 살려놓고 있잖아요. 일단은 물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번에 돌파 못하고 있지만 두 개의 추세는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200선 지지받다가 여기를 확실하게 다 돌려놨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 지점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상방으로 가잖아요. 상방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종목 중에
강한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 뭐 파세코도 있는데 지금 파세코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추세가 무너지면 급하게 무너지다가 지금 돌려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개의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지 못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태워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흥고석에도 마찬가지 두 개의 추세를 완벽하게 깼던 지점이 여기죠. 200선까지 깨죠. 주먹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라고 물타기를 계속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도 수익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런 데에서 물려있던 종목을 물타기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자기 돌리는 거 확인하고 이때 사야지. 계속 내려가면 이게 비중만 늘어나고 나중 가서 돈이 없다니까요. 그냥 지금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여러분들 단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금호건설 볼게요. 금호건설 두 개의 추세 확실하게 돌려놓고 있잖아요. 돈도 계속 사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 반등이 나오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종목 구간에서 크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이시는 이 원익 IPS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원익 IPS 여러분 이거 추세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오늘 보시면 추세를 이거 깼죠? 지금 돌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200선 부근까지 붙었다가 두 개의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인을 지지받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때 물타기 해야겠죠. 그럼 원익 IPS는 지금 뭐 세모 정도 되겠네요.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진 못했지만은 추세 직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테스 같은 것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설명드렸는데 오늘 장중 12%까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왜 들었을까요? 추세를 버텨주고 있잖아요. 돈이 의미 있는 돈들이 들어오고 감해들였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장중에 매매했으면 이거 최대 12%까지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종목에서 실패한 종목도 있고 수익 성공한 종목도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종목들을 지금 구간에서 다 설명드리면서 물타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있는 건 살려두고 나중 가서 반등이 나오는데도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바꿔가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눌림목 투매 자리에서 5%든 10%든 수익 내면서 손실 부분들 상쇄하면서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셔야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에 계좌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고,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세력 기관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그냥 홀딩하자. 언제까지 가져가시려고요? 2년, 3년, 5년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 이거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갔던 분들 에코프로 여기서 최고점 사셨던 분들 지금도 아직도 안 왔고요. 그죠? 아직도 안 왔어요. 추세를 돌리는데 어느 시간이 걸리면 엄청난 시간이 걸죠. 엄청난 시간. 최소한 반을 돌리는데 보세요. 이것도 두 개의 추선 깼죠. 200선 부분에서 버티다가 이제 계속 내려가죠. 그럼 여기 볼게요. 200선 부분을 깨면서 내려갔던 부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시장이 주도주대로 주주주주 내려가잖아요.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반을 주주대하다가 겨우 반등 나왔죠? 네. 근데 겨우 반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 두 개의 추세든 돌려놓은 지점에서 한번 봐고 버티다가 깨지면서 이게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사야 될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5년, 10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사야겠죠. 내 에코프로 5년,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사야겠지만 추세를 먹으면서 빠른 수익을 그나마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도 안 되고 종가 배트 시초가 매매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추세를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사면은 추세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다만 이 종목은 시총이 상해주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또 빠른 시간 동안에 빠른 복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소형주들 시총 1000억 이하인 종목들 여러분들 이거 5년 10년 갖고 간다고 이렇게 반등 나올까요? 에코프로 같은 반등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총 상해주들은 이런 조정을 받아도 탈출의 기회는 주는데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는데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에 저점을 잡고 반등을 보일 때 또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몇 년이에요. 22년도에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돌려놓고 다시 올라가는데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1조 6천원까지 가서 1000원짜리가 지금 뭐 몇 배 갔습니까? 거의 20배 갔기 때문에 지금 1조 6천원인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얼마 갔어요, 이게 1000원짜리였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시총이 2만 1000억 정도였어요, 1000억 정도. 근데 이게 뻥튀기가 되고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방향을 턴하는 종목에서 기회가 또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추세를 턴을 하는 종목들을 잘 가져가면 이런 파동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시작되는 지점에서 계속 물타기 해버리면 나중에 본절 왔을 때 매도한다니까요.
더 크게 갔을 때 매도 못하고. 왜? 본전 심리가 그땐 더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이 추세가 살아있는 거와 없는 거와 그거를 구분하면서 식별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이 나오고 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이제 이 종목이 그럼 추세가 무너지고 물타기 되고 한 종목이 망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망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효율적인 매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최근부터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다시 한 번의 하락 이후에 대한항공도시처럼 방향을 이제 조금씩 돌려놓는 종목들을 준비해서 차라리 이런 데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 손실나는 것들 계속 제거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대응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 비슷해요. 부동산 폭락기 때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타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돌려놓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고 최저점은 사실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나는데 다시 추세를 돌려놓으면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때가 제일 최저점이래요. 최저점.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최저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격의 최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고 나서 돌려서 추세를 바꿔놓은 종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등장 나면 대부분의 100개 중에 90개, 99개가 추세를 바꿀 것 같죠? 아닙니다. 100개가 내려가면요. 다시 추세를 돌리는 거는 20개, 3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개, 80개는요. 계속 하락, 이렇게 하면서 전개됩니다. 시장이 좋고 엠프통화가 무조건 막 엄청나게 들어와야 이때 막 20년도 장세처럼 모든 종목이 가지.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은 선택적인 또 주도 섹터가 갈 거고, 그게 또 시장의 트렌드랑 맞는 종목들이 갈 거고, 그래서 전 대한항공도시 이렇게 되고 나서 그냥 이거 최저점 끝 이게 아니라 이 종목도 파동을 하면 또 언젠가는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기도 수자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예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 나오고 여기에서 끝 하고 최저점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추세를 돌려놓으면 빨리 돌려놓으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돌려놓는 거고,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돌려놓으면서 최대한 반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에서 여러분들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제 영상 주식 사이클 우리가 같이 이런 형태를 견뎌내면서 가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험난한 시기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차분히 정말 이때 더 냉정하셔야 된다는 거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계좌를 보면서 가슴 답답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좋은 종목까지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다 보니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원칙이 있습니다. 큰 기회는 항상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나는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금양에 그랬습니다. 2024년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수많은 주도주들도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좋다고 말했던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할 때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는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났고 그 이후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첫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둘째, 실적과 성장성이 함께 뒷받침되고 있는가. 셋째, 아직 시장의 관심이 강하게 몰리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이 기준으로 끝까지 검토한 종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먼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은 장중에도 계속 변하고 진입 시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종목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시작된 뒤에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망설이고 두려워할 때 먼저 준비해서 반등을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반등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못 샀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14일 날 관심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세코, 바닥에서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이 돈이 들어온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정도 터진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 종가에 사서 다음날 이렇게 급등해야만 좋겠지만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지금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투매 자리를 잡아야 된다. 파세코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에 8,000원 이하에서 7,500원 요 라인에 한번 왔을 때 이제 매수했었을 때가 가장 적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이게 전날에 영상이 멈춰 있는, 그러니까 종가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또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후보군이 이제 파세코 눌림목 구간에서 또 기회가 왔을 때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SK 이터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음습가시 보이면서 계속 빠져나가다가 오랜만에 돈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도 오랜만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빠르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이렇게 탄력을 만들면서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해서 내일 뭐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이후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해 보는 거고,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지 않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45,000원에서 42,000원 라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매를 공략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도 오늘 뭐 장중에 거래대금 뭐 250억까지 터지지 않은 종목은 뭐 크게 볼 필요 없겠지만은 돈이 좀 크게 터진 종목들, 최근에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돈이 최근에 많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뭐 1조 이상 좀 터졌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투매 자리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투매 자리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 투매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이제 깨면서 내려가겠죠. 그럼 최소한 저는 그래서 이 7,000원 라인에서 한번 내려왔을 때 좀 기회를 보고, 또 한성기업도 이렇게 투매 자리에서 한번 최근에 설명드린 금호건설처럼 투매 자리를 공략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 이거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라인에서 이 14,000원 라인이 장기 평소 맞는 자리가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기업도 여러분들이 투매 자리 얘기 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지금 대응을 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실시간 대응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최대한 투매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종목들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럴수록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가야 될 종목과 가지 말아야 될 종목. 분명히 다시 한번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면 분명히 그게 나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냐, 아니면 그냥 묵은지어 두고 그냥 두냐, 적극적인 행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 10년, 20년을 보유할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바닥이 오기 직전까지 뭐 완벽한 바닥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그 근접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추세를 바꾸는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불타기 해서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턴을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가는 것과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뭐 되겠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만큼은 좀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